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유재수가 받은 뇌물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산운용사 대표 최모 씨, 유 전 부시장이 가족이 있는 미국을 왕래하는데 필요한 항공권을 결제해줬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채용하기도 했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대신 임차해주고 월세도 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 전 시장에게 골프채를 사주고 그가 낸 책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경우를 더 살펴볼까요? 역시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윤모 씨는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별도로 빌려준 1,000만 원은 돌려받지도 않았습니다. 유 전 부시장 아들에게 200만 원을 주고 유 전 부시장이 지인들에게 돌린 명절 선물을 대납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공여자 정모 씨도 항공권 비용을 대납했고 유 전 부시장 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공여자 김모 씨는 골프채를 무상 제공했고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의 책을 사서 지인들에게 돌릴 때 그 책값을 대납하기도 했습니다. 금품 수수의 형태가 정말 다채롭기 그지없죠. 왜 공여자들은 내키지도 않는 책을 사고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항공권을 결제해주고 그랬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인 이 사건을 두고 유재수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2심 첫 재판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 한직을 떠도는 피고인을 위해, 즉 유재수를 위해 친한 지인들이 선의로 도와주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즉 지인들의 선의로 준 것이어서 뇌물이 아니라는 무죄 주장이죠. 유 전 부시장이 근무하던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인허가나 관리 등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감독기관이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실제로 유 전 부시장은 공여자 중 일부를 금융위의 포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포상을 받으면 잘못을 저질러도 불이익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게 인정된 뇌물수수 금액은 4,200여만 원이었는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양형 구간은 징역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럼에도 1심은 친분관계에서 받은 뇌물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알려지면서 동시에 얼마 전 불법 출금이 문제된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사건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유 전 부시장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형사 일부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인정된 뇌물액이 4,300만 원으로 이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또 2000년과 202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받은 것이니 관리형 뇌물인 점도 매우 유사합니다. 오랫동안 금융위 고위직을 지낸 유 전 부시장과 금융업자의 직무 관련성은 검사인 김 전 차관과 스폰서보다 더 직접적인데도 불구하고 유재수가 김학의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오늘 유재수 전 부시장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는데요.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는데 1심보다 형량이 더 줄어들었고요. 벌금 또한 9천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고 추징액도 1심에 4,221만 원보다 적은 2천여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 가운데 일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법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매 순간 저와 공여자 윤모 씨 등 4명과의 과거를 되새겨보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사이로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최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사건의 본질에 더해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이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를 무마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자 참여정부 인사들이 전방위로 구명운동을 벌였죠. 이 같은 친문 세력의 비호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유 전 부시장은 사표를 낸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영전했고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지냈습니다. 즉 유재수뿐 아니라 정권의 전방위적인 비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법원은 사건의 본류인 뇌물수수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되시는지요?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친한 사이 뇌물죄 성립에 대한 법적 문제를 비롯해 범죄 무마로까지 이어진 친문들의 도덕성 결함, 또 석연치 않은 법원의 양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사안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수사를 비롯한 사건의 진상이 정말 드러나길 여러분과 함께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